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시장이 약세를 보였죠. 미국 시장이 나스닥 기준 7일 연속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주시장에서 보게 되면 매크로 환경과 또 마이크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금융시장에 지금 만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매크로 걱정병, 정말 오랜 동안 이어지고 있죠.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매크로 환경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할 거냐, 금리를 인상을 몇 프로 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느냐 안 잠그느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매크로의 움직임에 의한 시장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달픕니다. 그런데 결국 주시장은 기업 가치의 합이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매크로 환경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마이크로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숙제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과 S&P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까지는 고성장 국면이었어요.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후 저성장 국면이었습니다. 그죠? 이 성장률 막대 그래프가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이런 고성장과 저성장 시대, 그러면 저성장 시대이면 모든 주식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금융위기 이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후 미국 시장 흐름 부분 보게 되면 애플이 2008년에서 2022년까지 4000%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때마다 주도하는 흐름 부분들의 주도 종목 부분들이 시장을 이끌었는데 이러한 주식의 공통점이 뭐냐? 이 이야기는 ROI라는 겁니다. ROE라는 겁니다. 그죠? 그 ROE가 높은 기업이 시장 흐름을 이끌었다. 사실 자동차가 주도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인프라를 통해서 산업재 소재가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 자동차가 바턴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이후 주도 섹터들이 변화하면서 움직이다가 지금은 태조 이방의 시대 흐름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런 주도주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섹터 전략을 갖고 가야 시장 지수 이런 매크로 환경이 어렵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시 넘어서면서부터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근다, 유럽행 가스관을 잠근다라는 소식에 급락을 했었죠. 사실 그 중단 소식이 가장 큰 하락의 영향이었고 또 그 속에서 고용 지표가 예상치 부합했다는 기대감, 그거 하나만으로 그죠? 9월 FOMC에서 0.5 BP 인상으로 0.75%보다 낮게 예상하는 부분은 기대가 과하다는 부분, 그리고 노동절 휴장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번 주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추석 연휴나 또 그리고 설 연휴 앞두고 시장이 좋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오늘 같은 날, 그죠? 주식을 보유하고 갈까요? 매수하고 갈까요? 라고 생각했다면 늦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만 사람인 것이 아니라 전문 투자가 그리고 또 해외에서 투자하고 있는 모든 분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8월 17일 FOMC 회의 이후에 연준 이사록이 공개되면서 미국 시장의 약세가 계속 진행됐고 거기에 불을 확 얹은 게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매파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있고 또 목요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수목금 계속 연설이 있는데 매파적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호주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했죠. 연달아서 4번 빅스텝을 하고 있고 또 캐나다 금리 0.75bp 인상 예정이고 목요일 날 내일 우리 시장 쿼드러블 워칭 데이인데 ECB에서 0.75bp까지 인상할 가능성 사실 내용들을 보면 다 매파적인 부분이죠. 센티멘탈적으로 부담스러운 흐름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질근질근 정강후약의 장세 우리 시장은 나스닥 선물 때문에 잠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그것을 한 폭으로 다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뉴스만 있느냐? 중국의 경제 규모 3위 선전이라든지 그리고 6위의 청두 봉쇄가 연장되는 흐름. 사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주요 악재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제로 코로나 정책을 구수하면서 경기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60년 만에 최악 가뭄 및 폭염, 그런 가운데에서 기업 규제 강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나마 중국은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데 옆에 주변 국가들은 그 약세 흐름 부분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고 있는 서방 국가와 달리 중국은 계속 제로 정책을 고수하면서 봉쇄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사실 중추절이 10일부터 12일까지 연휴고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또 일주일 동안 연휴입니다. 인구의 대이동이 있는 국면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10월 16일 날 중국 20차 공산당 당대표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봉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코로나가 확산을 더 하지 않게끔. 그러니 이 타이밍까지 상당히 부담스러운 국면에 놓여져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20차 공산당 대표대회 이 내용도 사실 주시장에서 뭔 이익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함께 내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목만 보시고 가장 핵심 부분은 이거예요. 중국이 장기 전략이 세계에서 탈세계화하는 거, 미국이 탈세계화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중국은 뭐예요? 지나갔는데 이 쌍순환, 자급자족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중국의 공급망, 공산국가 내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동맹국가들의 프렌들리 쇼링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상황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 자급자족 중국이 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이 대중 소비와 관련된 업체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 정도만 하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의 유럽행 가스 공급이 중단이 됐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러시아가 에너지를 이 천연가스를 지금 끊었다. 풀었다 놨다 하면서 목줄 재다가 이제는 뭐예요? 제재 풀 때까지 유럽가스 끊겠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나왔죠. 자, 그 정치적인 이유, 그 이전에는 뭐 부품이 고장이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다가 이제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에서 러시아가 불리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유럽 금융시장이 휘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전기가스, 전기료가 폭등하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하다못해 러시아에서 가스를 들여오는 회사들은 다 지금 줄도산, 파산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전력을 상부상조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자, 유럽 천연가스의 가격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럽 천연가스 부분 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중단 뉴스가 나오기 전엔 급락을 했다가 다시 월요일 날 반등을 했는데 이전 고점 부분을 아직 멀었죠. 충분히 하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 6개월간 WTI 이 선물 가격 추이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거냐면 지금 러시아가 독일 천연가스 중단을 하는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말자. 사실 이 이야기도 제가 좀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죠? 우리나라처럼 서방 국가들도 마스크를 사용을 한다면 그렇게 빠르게 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서방 국가들의 문화와 우리들의 문화가 차이가 있었죠. 그죠? 그것을 간과했죠. 서방 국가들은 마스크 쓰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정상적이라면 2월 24일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푸틴이 가스관을 줄였다 놨다 하는 부분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 EU 평균 유럽 국가별 가스 저장량이 9월 2일 기준 81%인데 90%, 100%는 됐어야죠. 그죠? 이제 가을, 겨울이 들어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도 여하튼 80% 이상을 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독일 연방 네트워크 총장 이야기로는 뭐예요? 독일 가스 저장고가 100% 가득 찼다고 해도 2달 반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 부분에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지금 유럽 에너지 위기가 있기 때문에 리먼 사태를 걱정하는 이야기까지 유럽발 가스 대란 이 속에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연상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EU는 액화 천연가스 LNG와 노르웨이산 천연가스를 통해서 빠르게 대체 중에 있고 시간은 걸리지만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확대 흐름들을 갖고 가고 있다라고는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었죠. 물론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했었던 부분도 폐배터리 관련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의 흐름 부분들은 크게 나쁘지 않았다. 조금 더 자세하게 봅니다. 자, 영국 천연가스 가격 부분이 살펴보게 되면 그죠? 지금 고점 650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지금 428까지 내려오면서 이전 고점들을 하회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건 너무 과대한 우려로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원유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2월 24일, 그죠? 2월 24일 부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130불 근처까지 갔던 고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딴 고점 만들면서 하락하면서 이제 전쟁 이전의 유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유를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죠. 하나는 경기가 안 좋을 부분이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나 유가가 내려오고 있다. 어제 감산을 했는데도요. 그죠? 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 가스관을 잠그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의 하락 안정이 인플레이션 해소에 일정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은 뭡니까? 여하튼 그 이유 둘 중에 어느 것이라 하더라도 경기 민감주는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경기 민감주는 상승의 모멘터가 크지 않다. 그리고 멀티플 관련주는 상승의 모멘텀이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잭슨 홀 파월 연설로 본 진짜 속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에 맞서려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부분 그것이 경기가 좋으면 그죠? 오히려 미국에 반하는 흐름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면서 강달러가 나타나고 있죠. 자, 공급 측 물가 압력의 유의미한 하락.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보게 되면 센티멘탈적 부분하고 펀더멘탈적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항상 숙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그죠? 그때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시장하고 같이 움직일 거냐 하는 부분. 그죠? 자, 우리가 시장에서 항상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시장 지수를 보고 낙폭과대가 어떻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던 섹터, 추세 가지고 있었던 섹터가 더 약합니까? 많이 떨어진 섹터가 더 약합니까? 많이 떨어진 섹터들이 더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시장의 주도 섹터 흐름인 겁니다. 주도 섹터는 시장의 이런 매크로 환경이 어려웠을 때 주종을 보이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또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도 섹터의 힘입니다. 자, 센티멘털 부분에 있어서는 연준 매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매파 이야기를 할 가능성, 그런 가운데에서 내일 쿼드러블 워칭데이라는 우리 시장의 흐름, 거기에 우리 시장이 연휴, 월요일까지 연휴고 그 다음 화요일 미국 시장으로 14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 부분, 상당히 코너에 몰리는 흐름들, 이것이 센티멘털적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물가지수, 물가 우려하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를 보게 되면 2021년 코로나 때 내려왔던 부분 이전 부분까지 이미 공급망 압력 지수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공급자 배송 시간 지수 역시 평년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이 보시죠. 자, 그 속에서 글로벌 벌크선 컨테이션 운임도 급등했었던 부분 지금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동시장에 있어서 경제활동 참여 인구의 취업 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짓눌렀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었던 부분이 공급망 뭐 문제 뭐 해가지고 했던 이런 요인들이 해소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지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목요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결국 9월 13일 소비자 물가지표 지수를 발표를 보고 확인할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9월 21일 FOMC에서 금리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은 이번 주 주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 전략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장에 접근해야 된다. 8월 10일 날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 수출 통제로 중국 반도체 생태계에 비수를 꽂고 있다. 그죠? 그 가운데에서 반도체 관련주 접근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드렸었던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규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우리도 항상 그렇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반일 감정 조장하고 반중 감정 조장하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미국 역시 정치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반중 정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규제 강화의 법안들이 즐비하게 지금 나래기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 흐름들이 진행되는 거고 그 속에서 강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이죠. 강달러 우리나라 외환 보유에 그죠? 4,631억 달러 부분이 2021년 12월인데 지금 뭐 200억 정도 줄으면서 오늘 환율이 계속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흐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외환보유액 좀 줄은 거 너무 크게 의지할 부분 아닙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1597원까지 올라갔고 그죠? 환율 부분이에요. 그 외에 어떤 위기에서도 사실 1400원을 돌파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중에 오늘 1388원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진행된 부분인데 내일 ECB가 0.75bp를 금리를 인상하는 초강 자이언트 스텝을 실시를 하고 우리 시장 쿼드러블 워칭데이를 진행을 한다면 환율이 꺾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 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무진장 들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무역 적자 100억 불 육박 계속해서 적자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거. 그러니 우리 시장이 뭐예요? 여타 나라들과 함께 공조해서 환율이 약세인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올라가는 섹터를 찾아야 하고 올라가는 종목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게 있죠. 주도 섹터 흐름 속에서 일정 정도 바뀌는 형태가 전개될 수가 있다. 여기서 환율이 올라간다고 수출주가 좋다. 이런 방송 이야기 전혀 귀 기울이지 마세요. 환율 올라가면 뭐예요? 원자재 가격 상승, 이제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수출주들에게 전부 다 기회인가 오는 것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중국과 관련된 수출 비중보다 미국에 관련된 수출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쪽 모두 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기계도 증가하고 강관, 세아제강, 그리고 자동차 부품, 현대유약, 그렇죠? 2차 전지 섹터 부분, 2차 전지 섹터 부분이 18.9%에서 38%까지 가장 많이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그 속에서 폐배터리, 순환경제와 관련된 주식들을
공략의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거죠.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물가 시대, 저금리의 시대는 쫑났다. 그죠? 중물가 시대와 중금리 시대로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기업, 어떤 섹터가 구조적으로 성장하느냐, 흐름 부분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 순환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여기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 폐배터리 활용이나 플라스틱 활용, 이런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8월 10일 날 알고 있었던 게 어저께 우리나라 정부도 뒤늦게 규제 개선 지원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자원의 선순환 흐름 부분들을 갖고 가는 거다.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성일하이텍이라든지 그리고 코스모화, 포스코 케미칼이 주도 흐름을 보이고 거기에 나노신설지까지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에 막바지 시간이 없습니다. 사상 최고가 리튬 가격, 여기 이게 아주 중요한 뉴스입니다. 모두 다가 보는 뉴스지만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코발트, 니켈, 리튬 가격에서 리튬 가격이 가장 세게 올라가 있어요. 3원계 배터리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하는 중국 시장과 가격의 갭을 줄일 수 있는 효과, 그런 흐름들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쪽을 부분, 2차 전지 쪽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삼성 SDI 공략할까? SK 하이테크는 이거 아니에요. 삼성 SDI는 전기 가격이 올라가면 유럽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LG 엔솔이지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배터리 재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IRA 법안의 수혜를 강력하게 입을 부분입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삼성폰 부품 협력사는 9월 공장 가동률이 최저 흐름이죠. 안 좋다는 겁니다. 자, 민망하네요. 그죠? 자료는 많은데 시간은 다 짧게 진행됐고, 이제, 못다한 이야기, 이 부분은 잠시 후 6시 10분에 왜 주식시장에 왜 차별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지수가 떨어져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냥 마바라 많이 떨어졌다고 반등하는 그런 종목 말고요. 시장의 추세를 가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산업, 섹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잠시 후에 MTN, 그죠? 지금 보이네요. 그죠? MTN 밴드에서 김기수를 검색하시면 저렇게 사진이 얼굴이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6시 10분에 한가위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지만 또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잠시 시간 내시는 것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